타입 상품 소싱할 때 그런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으셨는지. 제가 엄청 좀 집착하거든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 걸로 3년치를 저는 분석을 합니다. 파워를 달성하셨던 가장 큰 요인.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빠르게 전문가가 되고자. 네, 안녕하세요. 투투입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렀잖아요. 또 그때 흐른 만큼 또 많은 노하우를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모시게 된 손님 피망자체님을 환영합니다. 박수! 자, 그럼 피망자체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망자체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링기가 좀 많아졌어요. 그쵸? 새로 사업을 또 시작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또 요즘에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는 해외 구매 대행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사입을 시작해가지고 브랜드로 이제 조금씩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사입을 해서 리브랜딩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 시작하게 되셨어요? 해외 구매 대행에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간 주변에서도 국내 사입하시는 분들 보니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작게 했는데 이게 할수록 약간 재밌길래 점점 더 넓혀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넘어왔습니다. ODM인 거죠? 이미 만들어진 상품에다가 리브랜딩 하는 거죠? 맞아요. ODM도 있고 OEM도 있고. 오, 주문 제작을 하시는 것도 주문 있어요? 제작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주문 제작 국내에는 뭐 MOQ가 좀 적나 봐요. 그래도 한 최소 한 100개 정도면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야, 이게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랑은 똑같은 커머스긴 한데 사실 결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다른 건지 좀. 일단 확실히 해외 구매 대행은 저희가 재고를 안 갖고 있으니까 재고 걱정은 없었는데 투트랙님도 아시겠지만 사입은 재고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쌓였는데 안 팔려도 걱정, 다 팔려도 걱정. 요 문제가 가장 저한테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해외 구매 대행보다 타입이 조금 더 대응하기 편하고 맞아요. 반품도 처리하기 편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산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고객이 일단 빨리 받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해외 구매 대행하고 이제 국내 사입 리브랜딩이랑 했을 때 둘 중에 메인으로 요즘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뭘까요? 요즘에는 사입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구매 대행 그럼 요즘에 안 하시는 네,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좀 접은 지 오래됐고 근데 대신에 완전 폐업을 한 건 아니고 그래도 고객님들이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업로드 해둔 제품 한해서 그냥 주문 처리만 하고 있고 그래도 거기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지금 4-5개 정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매 대행이 이제 중국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무, 알리바바 뭐 사실 본격적으로 진출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겁을 내셔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국내 위탁이거나 국내 사입이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병행 수입을 진행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피와자치님은 딱 잘 갈아탔네요. 맞아요. 네. 노선에 그래도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만약에 내가 사입이 경력이 없던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난이도는 더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이거 제가 너무 개인 주관이긴 한데 사입이 저는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해외 구매 대행은 안 팔려도 사실 저한테 큰 타격은 없지만 사입을 일단 물건을 자체를 들여오거나 해야 되니까 기본 자본금에서 들어가는 차이가 있다 보니 저한테 사입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입의 절차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주로 중국 OEM, 그러니까 OEM이 그냥 제가 물건을 제작해서 들어오는 건데 중국 보통 1688이나 알리바바를 이용을 하세요. 근데 알리바바가 소통이 전 더 편리해가지고 알리바바를 주로 쓰고 있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제품 이건데 좀 만들어줄 수 있어? 하면 최소 수량 몇 개야? 라고 하면 100개야? 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 승낙을 하고 결제를 하면 그쪽 측에서 샘플을 먼저 보내줍니다. 그럼 그 샘플을 받아보고 이제 물건 괜찮으면 이제 나머지 다 보내줘 해서 중국 배송 대행지를 이용을 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중국 배송 대행지를 끼고 거기로 물건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내 창고나 아니면 국내 사무실로 받아서 받는 방법 이렇게 절차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매 대행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 그리고 키워드 관련돼서 올리는 것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케팅까지가 끝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입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 돈 들여서 재고를 사서 들여오는 과정 맞아요. 또 인증이 필요하면 인증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포피엘이든 아니면 내 사무실이든 받아서 그 이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가 짧은 구매 대행보다 말씀하신 대로 사입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피망자치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재는 그러면 객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을 사서 가지고 오세요? 저는 객단가는 한 10만 원 이상으로 다 잡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엄청 물론 저렴한 거는 한 2만 원부터도 있는데 평균가가 한 1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가격도 좀 비싼 상품을 사갖고 오겠네요. 맞습니다. 원가도 조금 되는 제품으로 그러니까 저는 퀄리티 좋은 거를 그냥 갖고 와서 고객님들한테 좋게 보답하자 이게 좀 뜻이 커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원가가 좀 비쌉니다. 어떤 카테고리인지 실례가 안 되면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여행 소품입니다. 여행 소품, 아까 여행과 관련된 상품. 맞습니다. 오, 뭔가 캐리어도 있을 것 같고 많잖아요, 여행 관련된 건요. 그쵸? 그런 상품, 여행을 딱 카테고리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는데 데이터를 분석한 것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시작할 때쯤 그때 코로나가 종식된다라고 하면서 막 2단계, 3단계 이러면서 해제가 되는 단계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여행을 많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차츰차츰 사람들이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검색량이랑 이런 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 여기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겠다 해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행했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자리를 잡으면은 또 여기와 관련해서 또 파생돼서 또 다른 또 카테고리 쪽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또 생각하고 계신 카테고리가 또 있으실까요? 저는 또 아예 좀 다르게 가가지고 이거는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전자기기 쪽으로 확 틀고 싶습니다. 이런 핸드폰 관련 기기 이런 쪽이나 요즘에 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실 텐데 요즘 삼성전자가 이제 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관련해 갖고 좀 선점을 하면 좋죠. 네. 근데 그게 워낙 고가여 갖고 과연 또 잘 될까라는 또 물음표가 있는데 또 애플이 만들면 다르겠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된 뭐 충전기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되게 괜찮긴 한데 근데 가전 쪽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만약에 내가 이 상품을 딱 출시를 했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된 상품이 또 나와요. 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인증을 비싸게 받아서 뭔가 오랫동안 3, 4년 동안 팔기는 좀 어려운 상품이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은 카테고리는 분명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래픽이 완전 터지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신 피망자체님, 요즘은 또 객단가가 높다고 하니까 좀 매출이 살짝 기대가 돼요. 네. 월 매출, 직전 월 매출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한 5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 구매 대행할 때보다 훨씬 높은 건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쵸? 그 기간도 더 짧게 걸렸던 것 같아요. 마진율도 궁금해요. 네, 왜냐면은 객단가가 높은 거기 때문에 마진율, 광고비까지 다 포함하고 남은 걸로 했을 때 재고 산 거 빼고 재고 산 거 빼고 하면 한 30% 정도인 것 오. 같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게 이제 재고를 다시 사는 돈을 제외하고 매출액에서 수수료 빼고 마케팅비 빼고 그리고 기타 제반 비용 빼고 30% 남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SKU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최고의 장점이죠. 재고 관리가 딱 되니까. 잘하시네요. 소질이 있으시다. 멋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7번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쿠팡일까봐 걱정이 돼요. 쿠팡 아니죠? 저는 네이버. 야, 쿠팡은 사실 정산금도 너무 늦고 맞습니다. 그쵸? 선정산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니까 요즘 많이 좀 쉽지 않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완전히 1위였던 상품이 막 갑자기 사라지고 맞아요. 그래갖고 스마트 스토어가 요즘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1페이지에 한 5위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뭐 복구 작업 신청하고 왜 그런 건지는 뭐 관계자만 알겠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하게 되면서 수수료도 좀 아끼시고 그리고 정산도 좀 빨리 되시고 뭐 쿠팡은 들어가실 생각이 없나요? 아니요. 쿠팡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로켓 배송도 하고 있는데 로아스 너무 낮죠? 네, 로아스가 낮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쉽게 매출 올리려면 로켓을 해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빅파워 그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경험을 한 5년차 한 분들이 다들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커머스를 가도 다 잘한다. 근데 쿠팡이나 다른 거 하셨던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이렇게 여기서 경험을 하고 내가 잘 하고 나면 다른 플랫폼 가서도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잘할 수 있으니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해서 성장을 해라. 이렇게 많이 조언을 받아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게 되면은 마케팅의 다양한 방법을 쓰게 되니까 좋긴 한데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객을 끌고 오는 마케팅 방법을 공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하셔서 띠를 한번 신청해 보세요. 예, 여행 수요가 많다는 걸 충분히 어필한 다음에 하면은 톡 스토어 되면은 하루에 막 1000개도 팔려요. 그런 것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네. 꿀팁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행 관련된 상품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타입 상품 소싱할 때 그런 인사이트는 어떻게 얻으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까 앞에 살짝 데이터를 말을 했는데 제가 엄청 그 데이터에 좀 집착하거든요.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잘 팔릴까?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인사이트를 그 데이터 랩, 네이버 데이터 랩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아이템 스카우트, 뭐 셀러라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3년치를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고 싶은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서 이게 3년 동안 최근에 추이가 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성장세인지 하락세인지 요거를 보고 저는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꿀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데이터 랩을 100%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왠지 아세요? 네이버 이용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랩을 보고 추이를 보고 100%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 이것도 오. 네. 그래서 요즘에 ESM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어요. G마켓에서. 네. G마켓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다 이용률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차라리 두 개를 더블 체킹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쵸, 괜찮죠? 진짜 꿀팁이에요. 네이버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와. 네, 분명히 내 눈앞에 너무 많이 보이고 올라갔을 거라고 삼척동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네. 자, 구매 대행 하실 때는 상품 상세 페이지 번역을 많이 안 하고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하시는 이제 여행 관련된 상품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유독 공을 많이 들였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세요? 저는 아예 기획안을 하나 짜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게 니즈인지 이거를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떤 포인트를 보는지 이거를 잘 파는 업체 한 3-4개를 선정을 해서 여기 업체를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고 내가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상세 기획안을 쓴 다음에 맨 앞에다가 고객분들을 일단 붙잡을 수 있는 좀 멘트,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걸 넣고 밑에다가는 고객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 뭐 사은품이나 오늘 당일 출고나 무료 반품 이런 거를 넣어서 그 고객의 이목을 집중을 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제품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방식이다. 그쵸? 근데 GIF나 뭐 요즘에 이제 쇼츠도 넣을 수 있게 네.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습니다. 쇼츠도 가능하고요. GIF도 다 넣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초보자분들도 사입을 해서 하고 싶은데 희망자님처럼 막 기획을 세우기 너무 어렵잖아요. 반드시 이 요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그 GIF를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초보자분들도 요즘에 인터넷에 GIF 만들기 아니 어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맨 윗단에다 넣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미지를 보면 무조건 시선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넣어주시고 나중에 넣어야 돼도 될 거는 이제 그 제품과 관련된 니즈가 한 4-5개 있다면 메인 1-2개 빼고 3-4개는 그냥 끝에 작게만 넣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경 쓸 거는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한 거 넣고 그리고 시선을 끌만한 GIF를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런 거 너무 좋고 또 후기 같은 것도 달리면은 또 편집해서 올려줘도 맞습니다. 좋죠. 맞죠?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상품 상세 페이지를 하나 처음에 만들었는데 중간에 좀 업데이트하고 싶어. 그런데 내게 지금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게 되면 내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어제도 바꾸고 왔거든요. 네. 근데 순위가 한 1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이거는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로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튼
수정하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네이버 로직 관련해가지고 관련 전문가를 만나고 왔는데 그 상세 페이지를 건드는 건 큰 타격이 없다고 해요. 요즘에는. 그럼 뭘 건드려야 돼요? 요즘에는 옵션을 건들면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옵션을 내가 얘들을 10,000원짜리 제품으로 걸어둔 옵션 첫 번째 있잖아요. 그 제품이 갑자기 바뀌어버리거나 상품명이랑 이런 제품이 너무 달라져 버리면 그건 로직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이제 마케팅 관련된 걸 여쭤볼 텐데요. 이 사입은 사실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걸 고객한테 알려야 되는 건 또 내 몫이기 때문에 맞아요. 마케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주로 광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걸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CPC나 뭐 판매자 로켓도 집어넣고요. 맞습니다. 오. 근데 저는 CPC가 이렇게 로아스가 내가 가격을 얼마나 투자했을 때 효율이 얼마 나오냐 이게 로아스 개념인데 저는 한 3,000원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30만 원 벌었거든요. 그래서 로아스가 많이 최근에 찍혀서 제가 같이 계신 셀러분들한테 막 캐처가 인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CPC만 더 잘 활용하면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입 상품을 하면서 네이버에 노출을 시키면서 CPC 효율도 3,000원 가지고 30만 원까지 한번 해봤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3,000원과 30만 원 비율대로 3억 원까지 팔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쵸? 근데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인플루언서를 굉장히 모집을 해서 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노하우가 없어서 저도 고민인데 저는 노하우가 노가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냥 만 이하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을 여행 저는 관련된 거다 보니까 여행이 컨텐츠인 분들을 싹 찾습니다. 캠핑도 찾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DM을 들여가면서 연락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에 좀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제 생각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이에요. 네. 틱톡은 구독자가 진짜 없어도 영상의 퀄리티만 좋으면은 터져요. 아~ 그래서 톡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네, 또 2030이 여행을 되게 많이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2030을 겨냥한 틱톡에다가 한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요즘에 광고 이런 게 초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전문가들한테 파면서 안 건데 그 네이버나 큰 플랫폼에서는 계속 새로운 광고 플랫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번에 다이나믹 광고 그거 나왔는데 엄청 CPC 낮은 단가에 폭발적으로 좀 저도 여기서 로아스가 많이 일어났고 쿠팡도 쇼츠 광고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저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피방자체님은 굉장히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네. 모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4, 5개월 만에 파워를 달성을 하신 것 같아요. 파워를 달성하셨던 가장 큰 요인, 뭐 수많은 마케팅 방법도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뭐죠? 요인이라 생각하면 그냥 좀 시간 투자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빠르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분야든 만 시간을 채우면 거긴 전문가가 된다.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빠르게 전문가가 되고자 진짜 투트랙님 마지막으로 만나고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거의 새벽 1, 2시에 매번 퇴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죽어요. 마지막 네. 영혼을.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시간 투자인 것 같습니다. 부럽다.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요즘 하루 일과는 어때요? 요즘 하루가 똑같아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1, 2시에 퇴근을 하는데 거의 오전에는 상품 소싱이랑 기획안 거의 쓰고 오후에는 이제 상품 촬영, 뭐 주문 처리하고 저녁부터는 이제 투트랙님 영상이나 좀 이렇게 이렇게 사입이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번 싹 해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잠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구매 대행 하실 때 알바 3분과 이렇게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셨나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 대행을 그만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어가지고 중단을 했고 마침 또 타이밍이 다들 뭐 이렇게 개인 사정 때문에 그만두셔야 됐고 그리고 저는 현재는 알바는 딱 한 분 쓰고 다른 건 다 외주로 다 넘겼습니다. 그쵸. 네. 3PL, 4PL 쓰고 맞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도 외주 맡기면 되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요즘 돈 좀 많이 버셨잖아요. 그럼 요즘 뭐 하세요? 요즘 근데 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좀 그때 뭐 막 안산에다가 뭐 집을 산다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근데 현실적으로 더 모아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취미가 보통 그냥 운동하기여가지고 요즘에 좀 운동용품 사는데 좀 재미 들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어려움 없으세요? 사업하면서? 요즘에 이제 체력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빨리 지치고 이게 안 그래도 고민이었던 걸 너무 짚어주셔가지고
똑같이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좀 한 3-4시간은 멍 때린 느낌이라 해야 될까? 시간은 그냥 날린 느낌? 그래서 요즘 이런 게 좀 저한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사업에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어려움 같은 거는 없으세요? 최근에 이제 저도 알바분들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이 알바분들 다시 업무를 주고 가르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조그만한 어려움? 근데 어려워? 제가 생각할 때 네. 직원이 10명이 되기 전까지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네. 그 전에 한 5-6명 있을 때까지는 정말로 힘들게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일하다가 내가 사업적인 선택을 잘못해갖고 돈을 잃고 손해를 보는 거는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할 거면 그 실패가 어쨌든 돈 주고 얻은 지식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인한 배신은요, 그거 진짜 오래 가요. 그래서 10명 될 때까지는 멘탈 단단히 잡아야 돼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아직 젊고 경험하실 것도 많고 하니까 금방 잘 되실 것 같은데 퇴사를 하셨어요. 네. 하시고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후회는 없으세요? 좀 초반에는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월급 있잖아요.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월급?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초반엔 좀 불안했는데 6개월은. 근데 그 이후에는 이런 도전이나 모험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만든 성과로 뭔가 타고 싶었던 물건 이런 거 사면서 보상을 얻는 게 또 여기에 저는 하나의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아서 전 퇴사 후에 조금 더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도 매출이 작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도 같이 병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니까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아직 젊으시잖아요. 또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잘 안 될 때 흔들리면 회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네, 하시던 거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몇 년 뒤에 다시 회사를 다닙니다. 안 돼. 네,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자, 앞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투트레이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내 브랜드를 더 명확히 만들 수 있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똑같은 상품에다가 네이밍만 바꿔서 하는 거 옛날엔 그걸 브랜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ODM 상품 그대로 바꿔서 하긴 했는데 그것도 물론 브랜딩이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한 단계 셀러들은 진화해서 그쪽 단계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피망자씨님의 계획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뵈서 일단 너무 좋았고 지난번에 나왔을 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한테도 막 개별적으로 연락 와서 한번 얼굴 보고 대면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분도 많으셨고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뵌 것도 너무 좋은데 또 더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고 가는 것 같아서 아유, 저희 구독자야말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또 희망. 네, 희망. 네, 라이징 선. 부담스러워. 네, 할 수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해서 또 우리 또 피망자체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피망잡채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